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러하듯 지고지순한 꿈을 안고 들어선 궁궐은 냉혹하고 잔인한 현실 그 자체였다. 어머니의 유언이라는 무거운 짐을 진 어린 장금에게 궁궐의 법도는 숨막히는 감옥이었으며 작은 실수 하나는 곧 파멸의 불꽃이 되었다. 그녀는 궁녀의 첫 관문에서부터 운명의 시험대에 올라섰음을 절감하고 있었다. 장금의 눈앞에 펼쳐진 어둠은 단순히 밤의 그림자가 아닌 미래의 불확실성 그 자체였으며 그녀는 이 차가운 거목 아래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남아야 하는 외로운 씨앗과 같았다. 왕의 밤참을 없는 대역죄에 가까운 소동이 발생한 후 장금과 연생은 다른 생각시들의 잔혹한 시선과 모함의 속삭임 속에서 훈육상궁의 처소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다. 훈육상궁의 처소는 궁녀 후보생들에게는 마지막 심판의 장소이자 숨겨진 지옥의 입구와 같았다. 칠흑 같은 밤, 텅 빈 돌담길을 따라 걸어가는 장금의 발걸음은 자신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었음을 알고 있는 듯 무거웠다. 발밑의 돌들은 궁궐의 냉정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차가웠으며 담장 위로는 가까이 할 수 없는 달빛만이 무심히 세상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어머니, 저는 이곳에서 무너질 수 없습니다. 이 궁궐이 저를 버린다 해도 저는 이 땅에 뼈를 묻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수입니다. 장금의 내면에서는 어린아이의 두려움과 비장한 결의가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었다. 연생은 이미 공포에 질려 흐느낌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장금의 옷자락만을 붙잡고 있었다. 장금은 연생의 작은 손에서 궁궐의 나약한 생명력을 보았으며 자신의 강인함이 곧 연생을 지킬 방패가 되어야 함을 깨달았다. 훈육상궁 처소의 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과의 모든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듯한 절망감이 장금을 덮쳤다. 이곳은 피와 눈물을 말리는 곳이었다. 훈육상궁은 그들을 벌하기 전 이미 소동의 전말을 전해 들은 듯 보였다. 그녀의 표정은 분노라기보다는 체념에 가까운 차가움이었으며 그 차가움은 어린 장금의 심장까지 얼어붙게 만들었다. 훈육상궁은 장금의 비범한 눈빛을 읽고 있었으나 궁궐의 불문율인 질서를 깨뜨린 자를 용서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궁궐의 수호자로서 가장 냉정한 법도를 지켜야 할 운명을 짊어지고 있었다. 어찌 되었습니까? 우리 없이 지나갔다. 아, 10년 감수 썼소이다. 아, 저는 바로 잡혀가는 것이 아닌가 어찌나 마음에 졸였던지. 징계를 진짜 미행가나옵니다. 퇴성간 상궁들은 자신의 직무태만이 드러날까? 두려워 가장 약자인 어린 생각시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데 급급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으나 그 안도감은 장금과 연생의 파멸을 전제로 한 것이었기에 더욱 잔인하였다. 장금은 궁궐의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조차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가장 천박한 위선을 서슴지 않음을 깨달았다. 이곳은 사람의 도리보다 궁궐의 생존법이 우선하는 곳임을 뼈저리게 절감하였다. 그들의 속삭임은 장금에게는 차가운 비수가 되어 날아들었으며 그녀는 인간적인 정이 사라진 이 거대한 돌무덤에서 어떻게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할지 깊은 회의감에 빠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 회의감은 곧 불굴의 의지로 변모하였다. 그녀는 궁궐의 위선에 맞서 자신의 순수한 목표를 지켜내야 함을 알았다. 이런 천방지축을 봤나? 그럼 이제 갓 들어온 것들이 한밤중에 궁궐을 휘젓고 돌아다녔단 말이냐? 감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내시부 관리의 호통은 궁궐의 모든 사람들에게 불문율처럼 통용되는 위계 질서의 폭력이었다. 장금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그저 궁궐의 질서를 해친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있었다. 그녀는 두려움 속에서도
어머니의 복수라는 지상 명령을 떠올리며 절대 여기서 무너질 수 없다는 강인한 의지를 다졌다. 그녀에게 궁궐은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할 마지막 요새였기 때문이었다. 연생은 옆에서 훌쩍거리고 있었으나 장금은 눈물조차 사치임을 알았다. 눈물은 이곳에서 약점일 뿐 동정의 대상이 아님을 그녀는 어린 나이에도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다. 그녀는 짐승처럼 갇힌 공간에서 궁궐의 잔혹한 생리를 체득하며 생존자로 거듭나고 있었다. 차가운 벽에 기대어 밤을 지새운 장금은 아침이 되어서야 훈육상궁의 냉혹한 심판을 마주하게 되었다. 밤새도록 차가운 공기와 돌벽이 장금의 어린 몸을 괴롭혔으며 굶주림과 피로는 그녀의 정신력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어둠을 뚫고 나오는 새벽의 햇살처럼 더욱 선명해지고 있었다. 훈육상궁은 돌아오자마자 숙직 상궁들을 질책했다. 그들의 질책은 장금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는 기회주의적인 몸부림이었다. 궁궐의 사람들은 늘 자신의 허물을 타인의 약점 뒤로 숨기기에 급급하였다. 훈육상궁은 이들의 뻔뻔한 태도에 내면적으로 깊은 환멸을 느끼고 있었으나 겉으로는 궁궐의 체면을 위해 냉정함을 가장해야만 했다. 이런 정신을 보았나? 그럼 아이들이 아직도 광에 있단 말이냐? 그 순간 훈육상궁의 매서운 눈에 장금의 등 뒤에 붙어 있는 말린 나물잎이 포착되었다. 그것은 전날 밤 연생을 재촉하며 도주하던 장금의 등에 붙은 결정적인 증거였다. 장금은 직감했다. 이 나물잎이 연생의 증거가 아닌 자신의 희생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함을. 그 나물잎은 궁궐방, 천민들의 삶의 터전에서나 발견되는 하찮고 거친 풀이었다. 이 작은 나뭇잎 하나가 장금의 천한 출신을 궁궐 한복판에 뚜렷하게 증명하는 불길한 표식이 될 수 있었다. 알고도 그냥 가두었느냐? 내가 묶어주었느냐? 이 물레나물과 집신나물은 내가 찾아 붙여 놓은 것이냐? 이 피가 멈추지 않을 수인들이나 하는 더미에서 찾아냈단 말이냐? 장금의 등 뒤에 붙어 있던 나물은 천민들이나 취급하는 하찮은 것이었으며 이는 곧 장금의 천한 신분을 은연중에 폭로할 수 있는 치명적인 단서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장금은 자신의 신분보다는 어머니의 복수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해 이 위기를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연생을 지키고 동시에 자신의 죄를 궁궐에 남기기 위한 명분으로 삼고자 하였다. 그녀는 연생을 희생시켜 궁녀의 자격을 잃는 것보다 차라리 자신이 죄인이 되어 징계를 감수하고 궁궐에 남아 기회를 엿보는 것이 더욱 현명한 전략임을 순식간에 계산해냈다. 그녀의 대답은 비장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나으리, 이 모든 일은 소인의 부주의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연생이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소인이 그저 길을 잃어 궁궐 밖의 처소에 잠시 들렀을 뿐입니다. 장금은 자신의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짊어졌다. 그녀는 연생의 죄까지 짊어지는 희생을 통해 훈육상궁의 분노를 자신 한 몸에 집중시키고자 하였다. 이 어린 생각씨의 모습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닌 거대한 운명을 짊어진 자의 비장함 그 자체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짓의 떨림이 없었으며 오직 궁궐에 남고자 하는 필사적인 의지만이 가득했다. 훈육상궁은 장금의 결연한 눈빛에서 보통의 아이들과는 다른 강인한 생명력을 엿보았으나 궁궐의 법도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 훈육상궁은 장금의 천한 출신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지닌 독특한 기계에 묘한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아이를 단순히 내칠 수 없다는 내면의 갈등을 느꼈다. 너는 궁녀가 될 자격도 없다. 너는 앞으로 이 안에서 배우지 말고 나가서 청소나 나가거라.
청소라는 징계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궁녀 후보생으로서의 자격 박탈을 의미하는 낙인이었다. 장금은 자신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고통을 느꼈으나 그녀는 어머니의 유언을 떠올리며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내면의 맹세를 되뇌었다. 궁궐의 냉혹한 법도는 그녀를 밟아 뭉개려 했으나 그럴수록 장금의 의지는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 궁녀가 되어야 함을 스스로에게 각인시키고 있었다. 장금은 이 청소 노동을 징계가 아닌 궁궐 구석구석을 익히고 궁궐의 밑바닥 생리를 배우는 또 하나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기로 결단하였다. 그녀에게 운명은 언제나 고난의 형태로 다가왔으나 그녀는 그 고난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천부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궁녀 후보생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한 장금은 훈육상궁 처소의 문 밖에서 청소라는 고된 노동에 시달렸다. 그녀는 궁궐의 가장 낮은 곳에서 눈에 띄지 않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다. 매일 아침 다른 생각시들이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궁녀의 법도를 배울 때 장금은 거친 삼배옷을 입고 차가운 돌바닥을 닦아야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비장한 각오만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에게 궁궐은 어머니의 한이 서린 곳이자 자신의 운명을 걸고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였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궁녀의 교본을 배우는 대신 궁궐의 냄새, 궁궐의 소리, 궁궐의 먼지를 온몸으로 느끼며 궁궐의 생리를 배우고 있었다. 장금은 훈육상궁의 처소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읍소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이 있었으나 그 안에 담긴 진심과 절박함은 궁궐의 차가운 돌담조차 흔들 만큼 강렬하였다. 그녀의 간절한 읍소는 단순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달라는 운명에 대한 강력한 요구였다. 다시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저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책을 보게 해주십시오. 저는 궁에 있어야 합니다. 기필코 궁에 있어야 합니다. 훈육상궁은 장금의 필사적인 외침을 엿들었다. 그녀는 수많은 생각시들을 보아왔으나 이 어린 장금에게서는 단순한 욕심이 아닌 생의 목적이 담긴 절박한 절규를 들을 수 있었다. 훈육상궁은 장금의 강인한 근성과 남다른 배짱을 시험해 보고자 결심하였다. 궁궐은 배짱과 근성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곳임을 그녀는 수십 년간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장금이 자신의 몸을 던져서라도 궁궐에 남고자 하는 절박한 이유를 알고 싶었다. 훈육상궁의 눈에는 장금의 어머니의 모습이 희미하게 겹쳐 보였으며 이는 그녀의 냉정한 마음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다. 내 종아리가 터지도록 맞아야 정신 차리겠느냐? 장금 종아리는 얼마든지 맞겠습니다. 마마님, 저를 내치지 마세요. 저는 궁에 있어야 합니다. 이 궁궐에 있어야 합니다. 훈육상궁은 장금의 간청을 받아들이는 듯 보였으나 그 대가로 가장 가혹한 조건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바로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시험이 끝날 때까지 서 있으라는 인내의 시험이었다. 이 물동이는 궁녀의 숙명이자 무거운 책임감을 상징하는 운명의 짐이었다. 좋다. 그럼 이렇게 한다. 지금부터 내일 시험 마치는 시간까지 저기 있는 통에 물을 가득 채워 이고 있거라. 그리하면 내 청송을 높이 사시험을 보게 해주마. 그리하겠느냐? 장금은 그 조건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고통스러운 시련임을 알았다. 꼬박 밤을 새워 무거운 물동이를 머리에 인 채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서 있는 것은 어린 소녀의 몸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육체와 정신의 극한이었다. 물의 무게는 처음에는 참을만 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목을 조르고 뼈를 짓누르는 무자비한 압력으로 변했다.
목은 뻣뻣하게 굳고 다리는 쥐가 나는 듯 저려왔다. 새벽에 차가운 이슬이 옷깃을 적시고 졸음이 그녀의 의식을 끊임없이 유혹했다. 그러나 장금은 어머니의 복수라는 가장 무거운 짐을 이미 지고 있었기에 이 물동이의 무게쯤은 아무것도 아님을 절감하였다. 그녀는 물동이를 어머니의 유골함처럼 여기며 결연하게 대답했다. 예, 하겠습니다. 이 대답은 단순한 승낙이 아니라 운명에 대한 도전장이었으며 궁궐에 남겠다는 맹세 그 자체였다. 그녀는 고통을 통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고자 하였다. 그녀는 인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었으며 이 물동이의 시련은 그녀를 궁궐의 법도를 넘어선 초월적인 존재로 키워낼 성장의 시간이 되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궁녀의 꿈과 어머니의 복수라는 두 가지 불꽃이 서로를 지피며 타오르고 있었다. 마침내 궁녀 후보생들의 운명이 걸린 최종 겨루기 시험이 시작되었다. 궁궐의 각 처소 상궁 마마님들이 모두 모인 이 자리는 생각시들의 지식과 자질을 점검함과 동시에 각 처소의 후계자를 뽑아가는 냉정한 경쟁의 장이었다. 시험장 내부에는 은은한 향이 피어오르고 상궁들의 화려한 비단옷은 권위를 상징하는 듯 묵직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모든 생각시들이 긴장과 불안 속에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서로를 향한 견제와 출세에 대한 갈망으로 번들거렸다. 최상궁의 조카인 금영은 이미 타고난 지성과 가문의 후광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그녀는 최상궁 일가의 수십 년간 쌓아온 지식을 단 몇 년 만에 완벽하게 습득한 천부적인 재능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의 대답은 막힘이 없고 정연하였으며 그 모습은 이미 궁궐의 주인임을 자처하는 듯 오만함마저 느껴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마치 벼루에 갈아낸 먹물처럼 깔끔하고 명확하였다. 대감 영감 나리를 구별하여 보거라. 금영종 일품 이상은 계단이라 칭하고 정이품과 종이품 과정, 삼품은 영감, 종삼품 이하는 모두 다 나으리라 하옵니다. 금영의 대답은 궁궐의 엄격한 위계 질서와 관직의 품계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보여주었다. 다른 생각시들은 금영의 흐트러짐 없는 모습에 넘을 수 없는 벽을 절감하며 좌절하고 있었다. 최상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으나 그 미소 안에는 권력의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때 모두의 예상을 깨고 장금이 시험장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는 꼬박 밤을 새워 머리에 물동이를 인 채 서 있었으며 그 자세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강건하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으나 눈빛만은 촛불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물동이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는 시험장의 침묵을 깨뜨리는 운명의 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상궁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특히 최상궁은 불쾌함과 동시에 불안감을 느꼈다. 장금의 존재는 자신들의 질서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이다. 들어오너라. 공중에서의 말은 어떤 것이 없다. 훈육상궁에게 약속을 하였다 하니 내 시험은 보게 해주마. 장금은 물동이를 인 채 가장 어렵고 까다로운 질문에 직면하였다. 그것은 정삼품 당상관직을 모두 말해보라는 단순 암기를 넘어선 방대한 지식을 요구하는 질문이었다. 물동이의 무게는 그녀의 목뼈를 끊임없이 짓누르고 있었으며 밤샘으로 인한 두통은 그녀의 집중력을 끊임없이 방해하였다. 그녀의 발끝은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다. 그럼 정삼품 당상관직을 모두 말해보거라. 장금은 물동이의 무게와 밤샘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도 마치 무아지경에 빠진 듯 정확하고 막힘없는 대답을 쏟아냈다.
그녀는 자신이 외워온 지식을 단 하나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복기해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의 떨림은 있었으나 그 안에 담긴 지식의 깊이는 금형의 그것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었다. 그녀의 정신력이 육체의 고통을 완전히 초월하는 경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극적인 순간이었다. 모두 종침 배속, 도정 부위, 교정 각계, 차후 순정, 아사 에토 승지, 좌우 스즈, 자보슬두, 동것은 지사가면서 회사당동, 회전 창창, 감에 10분 싸고요. 호재는 없으며 이에 최선흠을 관립국제학 친추갈라, 시청관 성균관 대사성, 형제뿐가, 외가, 지금 목사가 있사옵니다. 장금의 완벽한 대답은 시험관들뿐만 아니라 최상궁을 비롯한 모든 상궁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들은 천한 신분의 어린 생각시가 고통 속에서도 이처럼 방대한 지식을 외우고 있음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장금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지식과 의지를 통해 강력하게 증명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궁궐의 법도를 따르지 않아 징계를 받았으나 결국 궁궐의 법도가 요구하는 자질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었다. 훈육상궁은 장금의 물동이가 지식보다 더 무거운 의지를 상징함을 깨닫고 그녀에게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되었다. 이 순간 장금은 단순히 생각시가 아니라 궁궐의 운명을 바꿀 특별한 존재로 각인되었다. 최상궁의 얼굴에서는 만족감이 사라지고 깊은 경계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장금이 지식의 시험을 통과하자 시험관들은 다음 단계인 지혜의 시험을 제시하였다. 이 시험은 단순히 관직의 명칭을 외우는 것을 넘어 사물의 본질과 인간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요구하는 최고 난도의 시험이었다. 특히 이 질문은 음식을 만드는 마음과 세상을 경영하는 지혜를 연결짓는 수락관, 최고 상궁만이 가질 수 있는 철학적 깊이를 담고 있었다. 궁궐의 요리사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왕의 건강과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는 철학자이어야 했기 때문이다. 제갈량이 한중 땅을 차지하기 위해 유비와 맞서 싸웠으나 너무나 먼 길을 온 탓에 더 버틸 수가 없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고심한 조조는 정군에 암호로 명령을 내리고 이 암호를 알아들은 장군들은 철수를 하였소. 이 암호가 무엇이었는지를 아느냐? 모두가 숨죽였다. 궁녀 후보생에게 삼국지의 난제를 던지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시험이었다. 금영조차 이 질문에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자신의 지식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었다. 금영은 글로 배운 지식에만 의존했을 뿐 삶의 이치를 통해 얻는 진정한 지혜가 부족했음을 스스로 깨닫고 있었다. 그녀는 관료적 지식은 완벽했으나 인간의 마음을 헤아리는 통찰력이 부족했다. 장금은 물동이의 무게와 육체의 고통을 잠시 잊은 듯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는 별빛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가르침인 음식은 자연의 순리에서 비롯된다는 단순한 진리와 궁궐박, 가장 낮은 곳에서 얻었던 삶의 경험을 끊임없이 조합하였다. 그녀는 조조의 고민을 음식에 빗대어 생각했다. 음식을 버릴까 말까 고민하는 순간을 떠올린 것이다. 게르기입니다. 장금의 대답은 너무나 단순하여 모두를 놀라게 했다. 닭갈비라는 하찮은 단어가 천하를 경영하는 군주의 심중을 꿰뚫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의아해하였다. 그들은 음식과 정치가 하나의 이치로 통할 수 있음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닭갈비는 버리자니 아깝지만 먹자니 먹을 것이 없습니다. 조조는 이에 비하여 아쉽지만 폐기하는 것이 낫다 판단하여 철수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조의 마음은 얻기엔 실속이 없고 버리자니
아쉬운 한중 땅에 대한 복잡한 심경을 닭갈비에 비유하여 정군에게 명한 것이었습니다. 조조는 군사들의 피로와 보급의 어려움을 가장 최소한의 단어로 전달하려 했으며 그 단어는 가장 일상적이면서도 가장 본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야 했습니다. 닭갈비는 얻을 실익이 없는 대상을 상징했습니다. 장금의 통찰력은 모든 시험관들을 경탄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답변은 단순한 역사 지식이 아니라 조조의 심리와 군사 전략의 본질을 음식이라는 가장 일상적인 사물을 통해 꿰뚫어 본 지혜였다. 그녀는 물동이라는 고통의 시련 속에서 오히려 정신의 맑음을 얻어 궁궐 최고의 난제를 해결해내었다. 장금의 이 답변은 궁중 요리사가 가져야 할 단순한 기술을 넘어선 세상을 읽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훈육상궁은 장금의 비범함을 인정하며 그녀의 끈기와 지혜가 궁궐에서 반드시 큰 일을 해낼 것임을 예감하였다. 그녀의 심판은 징계가 아니라 장금의 자질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였음을 스스로 절감하였다. 장금은 가장 천한 신분에서 출발했으나 가장 고귀한 지혜로 궁궐의 문을 스스로 열어젖힌 것이었다. 그녀의 운명은 이제 수락관으로 향하고 있었다. 최상궁은 장금의 비범함을 자신의 권력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